파발마 두 분 막 도착했습니다. 먼저 기자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질문했던 분이죠. 국민의힘 김혜령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멀리 파발마 타고 오셨어요. 딸기의 고장 논산시장 삼선에 빛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황명선 전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황명선입니다. 네, 날씨가 참 장마철이라 후텁지근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특히 그러네요. 예, 내일 모레 더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예. 논산도 후텁지근합니까? 네, 뭐 전국적으로 다 후덕지근합니다. 그래요? 비도 많이 옵니다. 근데 안 더워요? 그렇게 양복 입고 계시고? 이게 저기 그 색깔은 이게 좀 이게 검은색 보이지만은요 아주 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로 인해서 지역 주민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에서는 두 번씩 바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민의 분노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양평 주민들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서 드시는 생각 한 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 두 분 추첨해서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중간중간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첫 이슈 2분입니다.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입니다. 이 논란이 뭐 사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정조사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공식 요청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양평 이 고속도로 이 그 양평 군민 그리고 하남 시민 그 일대에 있는 주민 여러분들의 그 15년 넘는 그런 수건 사업이었죠. 결국 핵심은 예탁까지 통과된 이 종점, 이 모든 사업들이 갑자기 누가 왜 멀쩡한 고속도로 종점 계획을 왜 바꿨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네. 예. 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처가 특혜 의혹과 백지화 논란에 답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변경된 종점의 그 일대 김건희 여사 가족의 그 분들의 그 땅 29필지가 축구장 5개 크기의 땅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적 의혹 또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을 대신해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가족의 그 29필지 이렇게 큰 땅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들이 예타가 끝났는데 종점이 바뀌었다. 뭐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사례가 거의 없죠. 알겠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 설명을 해야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국정조사까지 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밝혀야 된다. 자, 이게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 김혜령 대변인님, 자 민주당의 이런 국정조사 제안, 또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민주당의 패턴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하라, 대통령이 답하라. 아니 뭐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믿어주실 건가요? 또 국정조사하면은 이게 지금 정쟁을 더 키워서 지금 또 국가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다시 이 양평 땅을 가지고 이슈 몰이화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그 팩트는 이 양평 국민 입장에서 나들목이 없기 때문에 이 인터체인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강화 인터체인지의 그 필요성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이미 앞서서 요구를 수차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 인터체인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종점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방식으로 이제 찾아가자 이렇게 대안을 찾게 된 건데 이것이 그 문재인 정부 때 또 계약을 체결했던 그런 용역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당시에 이 용역업체들이 경제성과 환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이미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과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원안의 그 재검토를 국토교통부에 재건의를
한 것인데요. 네. 이것을 또 우리 그 윤석열 정부에 와서 뭐 윤 정부가 원한 노선 변경을 뭐 했다느니 뭐 김건희 여사 땅과 관련이 있다느니 이렇게 또 지금 트집을 잡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당의 주장이 정말 너무나 어깃장이다 이렇게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는 반론이 겁니다. 좀 필요해 네. 보입니다. 자, 지금 김혜령 대변인께서 두 가지인데 국정조사하자는 거는 정쟁을 부채질을 한다는 것이고 또 노선 변경은 사전에 민주당 쪽에서도 요구를 했다. 이 두 가지인데 자 정쟁을 야기시킨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건 정쟁이 아니죠. 정쟁이 그러니까 뭐 이게 민주당 게이트다 뭐 김부겸 뭐 전 총리가 거기에 뭐 살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 뭐 전 뭐 양평군수의 뭐 그 땅들이 거기 있다 하면서 뭐 이슈를 해서 민주당 게이트 이렇게 해서 물타기를 하는데요. 핵심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적 의혹은 이 그 양평 고속도로의 그 예타가 끝난 이 그 사업의 종점이 왜 인수위가 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인수위를 통해서 이후에 예타가 끝난 내용들이 왜 종점부가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대에 29필지가 있는 땅 일대에 종점부로 변경이 됐는지. 그러니까 정쟁 불러일으키자는 그래서 게 정쟁 아니고 불러- 의혹을 풀어보자는 취지다. 의혹 풀고 진실을 밝혀내자. 그다음에 또 하나 민주당에서 김혜령 대변인께서 민주당 쪽에서 먼저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 이 얘기의 팩트는 뭐예요? 노선 변경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 양평 군민과 양평 군수 그리고 지금 이제 국토부가 거짓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종점부가 변경이 됐느냐라는 거잖아요. 또 양평 군민이 요구했다. 그다음에 그 양평 군에서 요구했다. 그런데 사실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누가 했냐면 용역 회사가 요구했다. 이렇게 막 그 내용들이 국토부의 입장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그 원희룡 장관께서 지난해 그 국정감사 때 한준호 의원께서 여기 김건희 여사 일대의 땅을 갖고 이 그 2005년도에 땅을 구입했는데 땅값이 계속 이렇게 형질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내용도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장관한테 안야구에서 장관이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거짓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자꾸 거짓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용역업체를 이제 잘 살펴보고 용역업체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걸 엉터리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리고 자꾸 뭐 김건희 여사 뭐 얘기하시고 지금 하는데 아니 저는 이게 더 황당하단 말이죠. 그 정 전 군수께서 전에 정동균 전 그 군수께서 네네네 그 예타 통과하기 직전이죠 2021년 그 예타를 통과하기 직전에 이 정 전 군수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종점 근처에 그 땅 세 필지를 샀단 말이에요 3,046평 정도 되는 그런 땅인데 아니 어떻게 그 예타 통과하기 바로 직전에 이런 땅을 샀다는 게 시장을 하셨으니까 아마 우리 전 시장을 하셨으니까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아마 이런 경우에 이 땅을 샀다 아내분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다른 분들의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저기 잠깐 우리 팩트를 체크를 하자고요. 네, 그 반론까지만 해주시고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정전 군수의 땅이 몇 년도에 어떤 땅을 샀다라는 이야기예요. 종점부 어떤 땅이? 종점 근처에 있는 어떤 그 땅이라고 하죠. 네네. 양서면. 네네. 저기 그 정동균 군수의 그 한 200년 전부터 거기에서 떨어진 4km. 그런데 산이 하나가 껴 있어요. 돌아서 보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 그런 땅인데 그 집안 문중에 있는 땅에 그것도 맹지래요. 저도 확인을 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의혹이 반론 거기까지만 하자고요. 예. 시간상 자. 이어서 또 이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말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서 사업 취소 백지화 이거는 월권이다 이런 비판을 냈는데요. 황명선 대변인님. 이 국책 사업, 국가적 사업 1조 7천억 들어가는 사업 그리고 예타를 보통 하면 이 기재부에서 이 경제성이나 이용 여러 가지 편의성을 전부 다 꼼꼼히 따지거든요. 다 끝난 사업들을 갑자기 좀 우리 민주당에서 이제 김건희 땅 그 집안의 일가에 그 29필지가 있는 종점부로 변경이 됐다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 갑자기 장관이 나와서 이 사업 백지화 시키겠다.
이건 독재적인 발상이죠. 네. 그리고 직권 남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월권 맞다 이런 주장이시고요. 그럼요. 자, 그럼 김혜영 대변인 이 사업 백지화가 이 장관 권한 밖의 일이다 이런 민주당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 이제 월권이라기보다는 조금 너무 약간 경솔하셨다라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제 뭐 다시 뭐 이렇게 중단이다라는 이런 그 국토부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조금 사실 조금 오버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원장관 스타일이 야당이 이제 너무 막 근거 없는 얘기로 막 마타도어식 비판을 해대니까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임 장관으로서 그 민주당의 그 어떤 제기에 대해서 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저는 조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날 이렇게 발언 내용을 보니까 참 감정이 섞여 있더구만요. 우리나라 국토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 장관 또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2번 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자치분권의 영역에서 활동했던 원희룡 장관에 대한 뭐 당은 틀리지만 기대감들이 있어요. 같은 시대에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 사건 갖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세게 대응하고 이재명과 함께 토론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런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간에 김건희 여사의 의혹 29필지의 종점부로 바뀐 이런 내용 저도 이제 시장을 3선에서 압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국가적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산에서도 예타하는 정책이 있었나요? 있죠. 어떤 게 국가국방산업단지라고 예타가 있었습니다. 논산에? 예. 네.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아니 아직 공사가 안 됐습니다. 예타가 지금 예타가 언제 끝났는데요? 저희가 국가국방산업단지를 제가 민선 5기 때부터 주장을 해서 민선 7기 그러니까 때 예타가 몇 년대 끝났냐 이거? 아직 안 끝났죠. 예타 설계비가 심사 중입니까? 예타 설계비가 지금 반영돼서 가고 있는데 간단한 게 예타가 아니고요. 결정이 되면 알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 아무리 김혜령 대변인께서 국민의힘 대변인 입장이지만 원희룡 장관의 이 백지화 선언은 좀 경솔했다 이런 평가를 하신다 이렇게. 네, 조금 입장이시죠? 이제 앞서 나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네. 이제 뭐 또 원장관 입장에서는 너무 좀 합리적인 말씀들을 민주당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화면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마 나름대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왜 백지화 선언을 갑자기 선언했는지 나름대로 다 평가들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원희룡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국정조사까지 계속 국민적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불을 지폈다. 네. 이렇게 봐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관련해서 양평 주민들 보시면서 드는 생각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한 줄 평 보내주고 계신데 몇 분 소개합니다. 이사 갑시다. 어디로 이사를 가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사 갑시다. 예.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글쎄요. 논산으로 오세요. 특검 실시합시다. 갑자기 바꾼 이유를 상세하게 조사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 논점 이탈의 오류투성이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대한민국은 국민 것이다. 예. 자, 근데 이야기는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업 재개 필요성이 양평 국민의 소원인데 어떻게 재개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백지화를 선언한 정부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사업을 해야죠. 재개해야 된다. 원안으로 해서 원안으로 가야 된다. 국민적 의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나 대통령께서 납득할 정도의 수준 알겠어요. 그리고 국정조사 이런 경우 살펴봐야 되고요. 김혜령 대변인. 민주당이 이제 원안을 자꾸 이제 고수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재개해야 네네. 된다 아니다. 이것은 이제 뭐 원안 수정안을 이제 저희가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그 뜻을 받들어서 그 수정안으로 재개해야 된다. 된다. 제가 여기에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시장을 3번 한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안이 양서면 아닙니까? 양서면에 IC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 양평 군민들한테 가장 큰 혜택. 그게 양평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KBS 수신료 분리징수 얘기 좀 해볼게요.
대통령실에서 권고한 지 30일 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을 개정안을 의결했고 국무회의까지 이제 다 통과가 됐어요. 자,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국민의힘 김혜령 대변인님. 이게 이제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수신료를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수신료를 내는 내야죠. 건데 지금 이제 이걸 분리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KBS에서도 지금 너무 좀 오버하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수신료 폐지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KBS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겠지만은 그 지금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금 늦은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자, 하고 있습니다. 황명산 대변인. 네. 저는 그 수신료 이게 분리의 핵심은 저는 방송 장악이다.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우선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러한 이제 뭐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국회에서도 지금 현재 국회의장한테 그 논의위원회를 이걸 네. 제안을 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 여러 가지 다양한 토론과 논의들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와 내용들이 많이 생략이 됐죠. 어제 있었던 여야 대변인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는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공영방송을 불안하게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분리징수를 이렇게 밀어붙이면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자 듣고 보니까 김혜령 대변인 목소리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했던 거죠? 네, 어제 논평 그리고 했습니다. 조승래 네. 민주당 의원의 입장했는데 하여튼 분리징수는 국민적 요구다. 이것이 이제 김혜령 대변인의 어제 논평이었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논평을 하려면은 대변인이시니까 궁금해서 네. 뭐 김혜령 대변인 혼자 이렇게 논평문을 혼자 작성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누가 같이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궁금해서. 저희가 이제 때에 따라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대변인이 또 이제 저희 그 당에서 공보실에서 초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이런 경우. 것들이 이제 또 때에 따라서 좀 다른. 황명선 전 대변인이시란지 요즘은 논평할 기회가 없으실 텐데 네. 민주당도 그런 시스템인가요? 예, 뭐 각 공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개인의 의견도 있지만 이제 당의 대변이기 때문에 당의 기본적인 논조와 맞춰서 예. 공보국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그 대변인과 회의를 통해서 예.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그 분리징수와 관련돼서 첫 번째 아까 지적했다시피 방송 장악에 대한 그런 국민적 의혹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뭐 그동안에 예를 들면 뭐 방통위원장, 이동관 위원장 뭐 거의 뭐 확정적으로 내정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MB 정권의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의 그 지금 그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MBC든 YTN이든 지금 현재 뭐 민영화, 그다음에 뭐 세무조사 뭐 등등등등 또 KBS 이사회 뭐 의결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내용들이 네. 언론 장악, 방송 장악으로 비춰질 수 있죠. 네. 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시행령 통치를 그동안은 계속 윤석열 정부에서 해왔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냐면 무엇이 문제냐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분리징수를 지금 아주 그냥 밀어붙이듯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외국가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사인하고 여기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그리고 1개월 정도밖에 예. 지금 공포를 안 하고 왜냐하면 하위법이 상위법이 있는데 하위법이 상위법의 유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입니다. 상위법이 뭐예요? 상위법이 이거 강제징수죠. 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시행령 개정을 자꾸 말씀하시고 뭐 김희철 사장 같은 경우에도 헌법소원하시고 하시는데 뭐가 도대체 문제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신료를 뭐 내지 국민들에게 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신료를 계속 받는 거고 이걸 분리해서 징수를 하는 건데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뜻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 저희가 그냥 논평에 그렇게 쓴 것이 뭐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96%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여론조사에 따른 그런 저희가 결정이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언론 장악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동관 지금 뭐 그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임명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동관 전 수석을 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것도 또 그 좀 맞지 않는 그런 얘기고요. 자, 그건 그렇다 네네. 치고 네네. 그런데 이런 지적은 있어요. 절차적인 면에서 뭐 취지는 이해한다. 그렇지만 절차적인 면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히려 시기가 지금 좀 늦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그 최근 정말 문재인 정권 들어서의 지금 이 몇 년 동안 거기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말 공영방송 그리고 국민의 방송이라고 그 자화자찬하고 있는 KBS가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그 편향적인 이 보도와 시사 그리고 또 뭐 진행자들 앵커분들까지 잠깐만요. 네. 그런 그 기울어진 정권의 이런 나팔수 역할을 한다는 아니, 것이 저한테도 마이크를 좀 주세요. 아니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아니, 않습니까? 길게 하지 마세요. 네, 저도- 잠깐만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전 언론인으로서도 참 KBS의 이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앞으로 KBS가 정말 국민의 뜻을 진짜 다시 받들어서 새로운 방송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예. 국민의 방송 KBS로 거듭나기를 저도 간단간단. 바라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님, 네네. 그 김 대변인도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기자 출신이잖아요. 또 방송에서도 계셨었고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지금 굉장히 큰 시사를 해준 거예요. 김 대변인 말씀 중에 KBS의 편향된 보도 결국 그러기 때문에 분리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 인식을 갖고 방송 장악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처럼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 중에 잠깐 죄송합니다만 이게 지금 분리징수 때문에 저희가 무슨 뭐 그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서 분리징수가 아니고요. 그 요즘 뭐 OTT라든지 그리고 또 TV 말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TV를 보거나 TV를 이런 안 분들이 보는 분도 많이 많다는데 있어요. 이런 저기 김 말씀하시는 대변인님 거고요. 분리징수를 자. 하면 국민들이 분리징수하면 안 낸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방송법상 모두 다 내도록 강제돼 있어요. 그런데 자, 그 국민들은 정리해 지금 잘 주세요. 몰라요. 시간상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후에 사회적 갈등이 저희 굉장히 커질 거예요. 여기 TBS는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 네, 두 분도 좀 정치권에 가셔가지고 예. TBS 문제도 좀 어떻게 좀 얘기 좀 해주시기 저는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TBS는 정말 우리 그 서울 시민의 그 굉장히 그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TBS가 앞으로 저는 정말 더 좋은 방송으로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을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기 뭐 오세훈 시장님께서 좀 그리고 시의회 지금 국민의힘 다수당의 의석을 갖고 있죠. 의장도 계시고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언론과 방송을 이렇게 편향된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진보나 보수의 정권이 될 수 있고 진보나 보수의 의회나 그다음에 단체장이 될 수 있지만 방송과 언론은 자율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독립성 아니겠습니까? 꼭 여기까지 지켜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저기 바랍니다. 밖에서 PD들이 두 분의 지금 목소리 있잖아요. TBS 관련해서 이거 저희가 스팟으로 써도 되냐고 그러는데 아유 저 특히 김혜령 국민의힘 대변인 목소리 네네. 예 알겠습니다. 써도 KBS가 이제 끝으로 공영방송으로서 과연 떳떳했는지 아마 다시 한번 되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평 주민들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줄 생각 받습니다. 양평 군민의 마음은 지금 천불나네요일 거예요. 또 뭐가 중요한디? 또 그러니까 왜 옮겼어요? 또 총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문자도 논산시장 화이팅? 논산에서 듣고 계신 분들 계신가? 예. 아까 김혜령 대변인 목소리 들었고 황명선 전 대변인도 화이팅 한다고. 예. 예. 자 끝으로요. 한 줄평 하겠습니다. 두 분도. 자 양평 주민을 향해서 먼저 황명선 전 대변인 해주세요. 3, 2, 1. 종점을 왜 바꿔요? 열받잖아. 이 살아있네. 에? 살아있답니다. 이어서 김혜령 대변인 해주세요. 3, 2, 1. 네, 무조건 양평 국민들의 뜻이 먼저입니다. 양평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살아있네. 에? 두 분 다 살아있답니다. 자, 두 분
정치 파발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